고양갑 김성애입니다. 진화위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진화위가 이승만 정권 등이 벌인 우리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감추려고 하고 북한에 의한 민간인 학살 위조 과거사 정리를 시도하는 등 낡은 이념 전쟁의 천병 역할을 했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시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이기의 진화의 실적을 한번 보시죠. 자, 적대 세력 사건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률이 7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 인민군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적군에 의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률이 75%인데 군경 사건 어떻죠? 보시는 대로 53%. 예,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몰려든 사건 중에서 진화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별 미종결 사건의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종결 사건이라면 아직 종결이 안 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군경 사건, 즉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의 미종결 사건 비율은 22%에 달하는 반면 적대 세력 사건은 5%로 매우 작습니다. 자, 군경 사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 놓고 봐도 이기 진화위에서는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온 지 이제 5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계는 전체 통계 속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은 통계 신청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군경에 의한 건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적대 세력에 의한 거는 적습니다. 그 신청된 건수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말씀인 거죠. 예, 예, 이 그러니까 문제를 사건이 많이 접수된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서 처리율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군경에 의한 건수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처벌자, 그러니까 처형자 명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법무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자료가 많은데 이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건들은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 인원이 똑같고 건수는 아시다시피 전체 건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1기 때는 1만 건 정도였어요. 그래서 신청 건수 자체가 2배가 넘어서 어떤 특정의 사건에 많은 사람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 들어온 건수로 보면은 사실은 삼청교육대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 드릴 시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해주시면 상호 간의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1분 넘게 혼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제복 지원이라든지 시간 충분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수가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건이 아니어서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직원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질문을 말씀을 하는데 드립니다. 어쨌든 발언 시간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1분 30초 넘게 혼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토론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근거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광돈 전 위원장 했던 발언 보시면요. 이준현 기자 간담회 때 부역자를 가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빨갱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23년 6월에 영락교회 조찬 강연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하고 선보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3,20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나 5.18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질문한 데 했었는데 5.18 발언은 전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진화위원장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이제 제 거꾸로 제가 발언도 질문을 아니고요. 드리면 네. 5.18 민주항쟁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역사적 인식과 소명 수준으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게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왜냐하면 잘 저희가 모른다는 5.18 민주화 말씀은요. 운동 기념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양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5.18 그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님 5.18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아니요, 기용남 답변을 드릴 상임위원 시간을 주시면 조사국장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학살자 유족회가 시위 농성을 하니까 정생적인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특히 놀라운데 25년 2월에 나온 얘기인데 이용남에 의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소한 345건이 방치됐다는 진화의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남 전북 지역 학살 사건은 319건이 보류됐고 경남 경북 지역 사건은 15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국군 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 보류가 됐고 좌익이나 인민군을 일컫는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은 14건밖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대로 이용남 이런 분들이 상임위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 위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특히나 놀라운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맨 황인수 조사일국장 한번 보시면요. 자, 재심 무죄를 받은 진도 가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국정원 간부가 하는가 하면 또 이 희생자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화이가 지금 이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늘 저희 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5.18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라는 말씀은 5.18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역사적 인식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불러하지 않아서 그런데 부끄러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용남 의원하고 자,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진화 위원장이 답변을 그 부분을 못 하셨는데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종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뭔 말이야? 제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니까 그때의 역사 인식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부끄러운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 의원님. 그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은 제가 모른다고요. 확인을 모른다고요.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모릅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아니 저런 사람 안 쳐도 됩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의를 지켜요? 5.18 자. 희생 영상들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제가 좀 한번 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그 명백하니
북한국 내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자.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김광동 위원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화 위원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명백한 거짓이죠.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이미 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화 위원장이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그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자, 건 그만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논란이 저는 모릅니다. 정리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 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북한군의 대해서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이 진화의 있다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건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 답변할. 자, 그- 진화 위원장. 진화 위원장. 진실이에요,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이야기 막론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이미 종료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건 아직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명확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라는 류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 중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자,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고. 납치가 잘했다고. 북한은 개입 역사적 역사적 진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이 질문의 출발이 지나간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1상임위원, 그리고 자, 조용히 하세요. 제1국장에 대해서 자, 그만하세요. 하시다가 충분히 5.18을 알아들었어요. 물으셨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자, 제가요 참 윤석열 정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표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고를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니 말씀드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퇴장해 저를 주세요.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퇴장해 권한 주세요.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아니.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최소한요. 네. 제가 먼저 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자, 국회법 제145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예. 퇴장해 주신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경위 나와서 저 퇴장시켜 주세요. 국회법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요것은 명령은 위원장에게 없습니다. 진화 위원장의 역사적 인식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요 이 정도는 예 이만 의원님 잠깐 이만 의원님 저는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니야. 자,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할게요. 드릴게요. 자, 김종량 의원님, 발언 좀 바꿔요. 그만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무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만하세요. 예, 이 의사진행 발언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의원님들 독재 말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이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내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최소한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역사 인식은 우리 국민 일반이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완곡하니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개인의 신념은 그럴 수 있지만 국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출석해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국록을 먹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책임질 테니까요.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페북에다 쓰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위원장이 네 퇴장해 주세요. 퇴장을 저한테 명하실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 권한이 없으십니다.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들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참고인을 먼저 퇴장시킬 퇴장하고 수는 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자, 경위 퇴장시키세요. 권한 없습니다.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국회 145조 가져와 보십시오. 자, 국회 경위. 자, 국회 경위. 자, 국회법.
이만 의원님, 이 논란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논란을 충분히 했어요. 예. 자,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고요. 아니에요. 지금 내란으로 옹호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발언이 지금 진아이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역사의 그 수많은 이 광주 시민들의 피 흘림을 또다시 국가 공무원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아이 위원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진아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하고요. 빨리 좀 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세요. 불법적인 퇴장 명령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국회 경위. 답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자,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하니까요. 조치해 주세요.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권한이 없으십니다. 경위를 나와주세요. 위원장 명예 나와주세요. 145조 가져오십시오. 자, 먼저 집행하세요.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145조하고요. 49조 1항. 지난번에도 145조에 따라서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저한테 자, 퇴장 명령을 하실 49조 권한이 1항.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나 그 퇴장시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자, 49조 1항. 국회법 49조 1항. 그리고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 명령 권한 없습니다. 그 자, 조문 국회 읽어보십시오. 자, 마이크 끄세요. 그게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인의 심년이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자, 경위. 네. 네.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불법이라고요. 경위님 손대지 마십시오 보면은. 관여하세요. 우리가 무슨 이발인원이 왜 관여하세요? 불법적인 위원장님이세요?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대란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얘들도 넘어가니까 불러가지고 위원회에서 무조건 대장시키는 충분히 강사 제도도 있는 거고. 위원장님이 하신다면은 제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뭘 달라요? 그거 나라가 북한군 개입 논란을 얼마나 그 희생자들이 그동안 상처받았습니까? 그 자, 논란이 있어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이상현 대통령이 5.18 헌법에 협력하는 그 발언이 있는 거 봐봐. 5.18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언이 있었죠. 아니 그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의사진행 반응도 안 주시고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상당히 나는 거지. 위원장이 독단적이 어떻게 우리 자, 퇴장하고 나서 이원 발언. 자, 의원님 이만 의원님.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은 윤석열 대통령마저 헌법 전문에 시켰다고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아니요. 자, 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자 정말 하나도 안 보이세요. 하나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견해 보이지도 않고 고고해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나 역사적 실체, 진실은 이미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이 성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4년 5월 18일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역사적인 인식, 국민들의 합의를 계속 왜곡하고 피해자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그런 박선영 위원장의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가, 국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비슷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해서 이 회의장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이 자리에 출석하신 그 증인들 처지에서는 최소한의,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답변석에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는 최소한의 본인이 직무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영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품위, 그리고 최소한의 인식,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퇴장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전히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의 권위를 또 질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선영 위원장의 퇴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5.18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5.18을 모른다는 그 발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물었듯이,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듯이, 그리고 이미 학문의 현장에서, 법률의 현장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5.18에 논란이 되었던 5.18의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리됐습니다. 그 사실조차를 저는 모른다고 계속 하시는 박선영 위원장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진화희 위원장으로서는 더더욱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5.18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를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국회 회의 질서를 방해하시려면 계속 하세요. 국회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반대편 자리에 앉아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질서유지권 부분에 관해서 질서유지권이 위원회에서 불러들인 기관 정인을 퇴장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포함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하위 위원장을 국회 경위로 하여금 퇴장하도록 강제 집행까지 요청을 하시던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사실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도 없고 이제 국회가 운영되고 국회와 정부가 운영되고 서로 상호관계의 상호작용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장님의 발언, 지금 진하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퇴장을 명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정부 측 대표로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그 정도 하시죠. 네,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법상 직무에 위원장의 직무에 질서 유지에 어떤 그런 권한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박성현 의원이 위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질서를 해한 것이며 그런 이유로 퇴장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을 하고 규정을 해석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탄핵을 주장하잖아요. 그분도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 질서 유지하고 지금 정인의 어떤 그런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지적 수준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런 분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 그 정도의 어떤 상식도 갖추지 못했느냐, 이런 질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이유로 질서 유지권을 내세워 가지고 퇴장 명령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퇴장 명령을 한 걸 철회를 하고 다른 사유로 이석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왜 위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은 취소를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진화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이석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 퇴장 명령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 정성을 다해서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이 퇴장 명령을 하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계시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논란은 그냥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논란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공방도 있었고 주장도 있었고 파동도 있었고, 그렇지만 명백히 계엄이 불법으로서 내란으로 규정한 헌재 판결처럼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미 규정된 기본 상식, 우리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본 인식,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 민주시민이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진화희 위원장이 하셨어요. 제가 굳이 그것을 다시 동영상으로 틀어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진화희 위원장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판명된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이 끝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이야기고 윤석열 정권마저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이 논란을 가지고 더더욱 서로 공부하는 건 맞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박선영 위원장이 퇴임하셔서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진화희 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는 취소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것이고요.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12월 23일에도 네. 위원장님은 저를 불법적으로 네. 퇴장시키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우리 가만 계십시오. 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한병도 의원님 좀 가만 계셔 주세요. 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사전 합의를 틀리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저는 진화 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언 내용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준엄하게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퇴장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좌석에 가서 정해 좀 하자고 했고 정해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산불 관련해서 현안 회의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진화위에 대해서 더 이상 현안 질의가 없으면 입석하고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또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현안 질의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잘 간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이 정부 측의 인사를 퇴장 명령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국회법에 대한 아주 협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구성원인 위원회의 위원들도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로 출석한 사람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회의 질서를 문란히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의사진행을 질서를 정리할 그런 권한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퇴장 명령이 결코 위원장의 직무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진화 위원장께서 극구 지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방해하고 계시므로 다시 한번 이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화위에 대해서는 이 현안 질의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 위원장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위원님들 잠깐 발언 좀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인격권을 전혀 용현 의원님 잠깐만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공무원들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공무원들 충분히 존중합니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본인의 소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로 봅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회의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권한은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습니다. 의원들만 퇴장시킨다, 의원들에 대해서 제지한다, 이게 아니라 배석해 있는 이 정부 측 관계자 누구라도 이 회의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제지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기어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무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제가 받아들여서 진화에 대해서 더 이상 현안 질의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으므로 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해 주세요. 네. 자,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누구부터죠? 자,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 이석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한병도 의원님 좀. 또 일어서시는 분한테 또 왜 그래 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게 진짜 우리빨 가지고 총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당 의원님들.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빨 문제는요. 최소한의 좀 공감대가 있다면 제발 이러들지 마십시오. 네? 북한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최소한 인간들에 대한 좀 공감대 좀 가지세요. 제발 좀. 북한군하고 관계 있다고 북한 인간을 대표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차를 이런 식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의원님들 이게 그냥 나무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언제 그만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만하십시오. 자. 정부 요인을 불러놓고 소리 정부 요인이라고 아무 이끌림이라고 아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석해 주세요. 자, 이석해 주세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해. 회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회의는 제가 진행한다니까요. 회의는 제가 진행해요. 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니까요. 진화위에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으므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